이번 시간은 이미기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재밌는 만화 캐릭터를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배울 이미기라는 글자가 바로 저 모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굉장히 유명한 만화 캐릭터 주인공인 루피라는 저 친구가 너무 음식을 많이 먹고 배불러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바로 저 모습이 오늘 배우는 이미기라는 글자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기라는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미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기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이미기라는 글자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때 사용되는 글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성할 때 사용됩니다. 우리가 기성복이라든지 또는 기성세대할 때 그 기성입니다. 그리고 기결됐다. 결정사항이 이미 기결됐다라고 할 때 기결할 때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기득권,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 얻은 그런 권리를 기득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득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을 보고 기혼자라고 하죠. 기혼자. 그때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기정사실이라고 할 때 사용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미기라는 이 글자도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다양하게 쓰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글자가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기라는 이 글자의 속성을 살펴보면 바로 형성입니다. 형성. 그래서 형성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 이미기라는 글자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기라는 글자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생겼죠.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 글자를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자, 그 글자를 중앙에 놓고 좌측과 우측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좌측과 우측에 있는 글자가 이 두 개의 글자가 결합해서 이미기라는 이 하나의 글자를 만들어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좌측과 우측에 있는 글자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좌측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좌측은 이게 뭐냐? 이 글자는 고소하다 흡이라는 글자입니다. 고소하다 흡. 자, 고소하다 흡이라는 회의 글자인데 뭔가 굉장히 고소한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뭐가 고소하냐? 바로 이 글자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글자를 보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이 고소하다 흡도 위아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은 비수비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비수비. 또는 숟가락비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숟가락과 비수를 나타내는 비수비고 그 위에 있는 건 뭐냐? 윗부분은 바로 희다백이라는 글자예요. 흰색, 하얀색을 나타내는 희다백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숟가락 위에 또는 비수 위에 흰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 아래에 있는 비수비는 숟가락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하얀 거는 뭐겠습니까? 하얀 쌀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밥 냄새가 고소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엇이 고소한지. 그래서 고소하다 흡은 그렇게 밥 냄새가 고소한 것을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왼쪽을 먼저 살펴보았고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좀 이상하게 생겼죠.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거에 서체 변화를 보셔야지 이 글자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서체 변화를 먼저 보실까요? 딱 보시면은 지금 사용하는 서체가 저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전에 갑골 문자에서 사용되던 그 본래의 모양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글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냐? 바로 목이 메다 기라는 글자예요. 목이 메다. 그래서 뭐 때문에 목이 메나 이 글자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글자를 가만히 보세요. 그 글자의 갑골문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딱 보시면 아랫부분을 보시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면 좀 무릎이 꿇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예, 그리고 그 위가 바로 몸통인데 그 몸통이 배가 볼록 나와 있어요. 그죠? 불룩하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사람의 얼굴에 해당하는 그 모양, 그 모양이 얼굴 중에서 어디를 나타내는 글자냐면 그게 입구, 사람의 입을 나타내는 입구라는 글자의 옛날의 모양인데, 옛날 초기 모양. 아시겠죠? 그래서 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몸통, 무릎 꿇은 방향은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입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반대를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목이 메다 기라는 것은 너무 많이 먹어서, 입으로 뭔가를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메다, 목이 이만큼 찰 때까지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의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저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미 기라는 이 글자는 그럼 어떻게 되냐? 고소한 것과 그리고 목이 메다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고소하다와 목이 메다가 결합해서 임이다. 뭔가 좀 알듯하시면서도 좀 애매하시죠?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해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이 기라는 글자는 밥을 많이 먹어 목에 차오르는 것을 나타내요. 이미 밥을 먹었다는 뜻이다. 자,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밥이 앞에 있죠. 그 밥을 이미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입을 돌린 것처럼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밥을 먹은 것을 나타낸 글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왜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드렸나 이제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맛있게 많이 하시면 더 이상 뭔가 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이미 기라는 글자를 연상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미 기라는 글자에서 공부해봤는데요.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시더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